자, 너는 의사다 코너가 돌아왔습니다. 네. 오늘 주제는 아니야. 그리고 광고 나가는 사이에 우리 낭닥도 돌아왔습니다. 헬로. 형님! LA는 내가 갔다 왔는데 영어는 제가. 야, 7명이 녹음하는 거 굉장히 드문 일인데. 네, 그렇죠, 그렇죠. 왁자지껄 합니다. 근데 또 오면서 빈손으로 안 오고 또 맥주 가져왔어요. 예, 또 맥주를 가져왔어요. 네. 이 맥주 좀 소개 좀 해주시죠. 이게 한자로 돼 있어서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이게 대만 망고 맥주하고 파인애플 대만 망고 맥주인데요. 맥주. 네, 홈플에서 6개 10,000원에 싸게 팔길래 6개 10,000원밖에 안 해요? 네, 근데 이렇게 맛있어요? 한 2박스 사서 와우. 저는 한 지금 3개째 먹고 사람들 나눠주고 있습니다. 이 하회와 같으신. 예. 근데 어제 먹다 남은 참이슬 있으면 좀 섞어서 먹고 싶어. 알코올 도수가 2.8도네요. 네. 그러니까 맛을 못 보신 분들은 약간 요즘에 그런 맥주 유행, 그런 소주 유행이잖아요. 수나리 뭐 이런 거. 맥주의 수나리 버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야, 비유 끝나. 예. 이런 게 기자 역할인가요? 지금? 자, 너는 의사다 코너. 오늘의 주제는 뭐죠? 오늘의 근데 지금 막 왁자지껄하게 지금 저희가 맥주를 마시고 있긴 한데 오늘 주제는 좀 이런 분위기랑 약간 안 맞는? 우리가 언제 뭐 분위기 맞춰서 했어. 그러니까 어떤 걸 가져왔냐면 불가피하게 환자들한테 나쁜 소식을 전해줘야 할 때가 있잖아요. 많죠. 네, 예를 들면 뭐 건강 검진을 했는데 조직 검사가 필요한데 조직 검사 결과가 좋다 나쁘다. 근데 나쁘게 나왔을 때라던가 뭐 치료했는데 치료 결과가 안 좋다라던가 아니면은 이제 뭔가 종양이 생겼는데 그 종양이 뭐 암이라던가 뭐 등등등의 이제 여러 가지 뭔가 나쁜 얘기들을 환자한테 전해줘야 될 때가 있는데 사실 그게 의사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일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거기에 대해서 한번 의사 선생님들 얘기도 좀 들어보고 뭐 가능하다면은 이렇게 뭔가 바람직한 그리고 서로 의사들 사이에 좀 권장되는 방법이 있다면은 그리고 자기만의 노하우가 있다면 그것은 무엇인지 뭐 이런 것들 얘기를 좀 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서 가지고 왔습니다. 근데 제가 이 질문을 준비하면서 확인을 해보니까 의사 국가시험 실기시험 문항 중에도 나쁜 소식 전하기가 출제가 된다면서요? 네,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 때는 실기 없었어요. 저희 없었습니다. 네. 요즘 의대생들은 그걸 가르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쁜 소식을 어떻게 나쁜 소식 전할지. 어떻게 전해야 되는지. 그러면은 나름 교과서식으로 이렇게 정리가 된 것도 있긴 있는 거네요. 그러면. 그렇죠. 기본적인 틀은 있는데, 근데 문제는 듣는 환자가 바뀌니까 당연히 우리가 컴퓨터한테 위로받기가 어려운 것처럼 참 어렵죠. 정답은 없죠. 네.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은 있는데 일단 환자마다 다른 원하는 게 달라요. 네, 일단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은 어떤 건가요? 일단 뭐 전문 용어를 쓴다거나 또 뭐 평소에 설명할 때도 하면 안 되는 것들이잖아요. 네. 그리고 너무 슬퍼하거나 막 너무 안 됐다 동정하는 느낌 이런 것도 옳지 않죠. 네. 그렇다고 또 너무 막 무관심하게 네.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얘기하면 그것도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너무 동정해도 안 되죠. 큰 상처를 줄 수. 정말 적절한 공감을 표현하는 게 참 이론적으로는 간단한데 너무 어렵고요. 어렵죠. 근데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너무나 충격적인 소식 같은 경우에는 의사가 그냥 지레짐작해서 약간 그래서는 안 되지만은 약간 환자한테 정확한 사실을 알리기보다는 약간 사실을 축소하거나 그쵸. 뭐 아니면 네, 좀 이렇게 약간 좀 정확하지 희망을 가지세요라던가 희망을 뭐 이런 조금 식의. 더 주는 얘기들을 하거나 하게 되는 경우는 의사도 사람이기 때문에 나쁜 소식을 전할 때 받는 심리적 압박이 되게 크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될 소지가 두 가지가 다 있어요. 헛된 희망을 주면 안 된다라는 것도 맞는 말이고 조금 남아있는 희망마저 꺾는 말도 하면 안 된다는 것도 사실이고 근데 참 진짜 이게 어렵죠. 내과계랑 외과계랑 다를 겁니다. 지금 우리 이제 여기서 나쁜 소식을 많이 전해본 사람들이 있어요. 낭닥도 뭐 암 환자도 보죠? 네, 네. 많이 암 봅니다. 진단 지금 저 준이는 건강검진을 주로 많이 하니까 건강검진 아주 웃으면서 와가지고 했는데 굉장히 안 좋은 병이 걸렸을 때 맞아요. 저는 많지는 않은데 깜심도 있죠. 이비인후과도 암 환자들이 드물게 있죠. 있어요. 근데 저도 십몇 년째 지금 하고 있는데 나쁜 소식 전하기가 아직도 정말 어렵고요. 그래서 나쁜 소식을 전하게 될 때마다 제가 나쁜 소식을 전할 일이 그래도 빈도가 좀 적은 이비인후과를 제가 선택한 거에 대해서 되게 안도감을 느껴요. 이걸 더 자주 전해야 된다면 내가 얼마나 의사생활하면서 정신적으로 힘들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낭낭님하고 쭈니하고 길게 해오고 계시잖아요. 계속 하다 보면 그래도 좀 요령이 생기고 익숙해지는지 나 이런 것도 좀 궁금해요.
전공이 그렇다 보니까 나는 정말로 이 나쁜 소식을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이런 나쁜 소식을 전할 일은 별로 거의 없거든요. 왜 그래도 정신과도 많은 경우에 이 환자나 보호자들은 치료가 잘 될 것을 기대하고 오는데 사실 안 낫는 병, 치료 굉장히 어려운 병 많거든요. 그런 거에 대해서 설명하는 그렇죠. 것도 나쁜 소식인 예. 거죠. 정말 어려워요. 정말 그러니까 어려워. 뭐 지금 의사 선생님들이시지만은 제가 즐겨 읽는 이제 형사가 주인공인 살인 사건 전담 형사가 주인공인 이제 소설 시리즈가 있는데 거기에서 최근에 읽은 이런 문구가 나오더라고요. 아무리 수백 번을 반복을 해도 유가족들한테 이제 사랑하던 사람이 뭐 어디서 변사체로 발견되었다라는 소식을 전하는 게 항상 어렵고 힘든 일이다라는 표현이 나오던데 약간 비슷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죠. 네. 춘이 어때요? 좀 익숙해져요? 시간이 지나면? 이거는 진짜 익숙해질 수가 없는 게요. 사람마다 너무 다르기 때문에 예를 들면 저희가 바로 그냥 다이렉트로 먼저 결론을 알려주길 원하는 분이 있고 바로 알려주면 충격받아 쓰러지는 분이 있기 때문에 그걸 딱 봐가지고 그냥 다이렉트로 먼저 결과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뭐 암입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는 것과 무슨 검사를 언제 왜 하셨고 그 검사 결과는 어떤 식으로 나왔는데 그 결과가 이렇게 나왔다는 식으로 서술형으로 풀어주는 게 필요한 분이 있기 때문에 이건 진짜 다른데 저는 근데 내과적으로 설명하는 건 사실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과적으로는 준비가 어느 정도 돼 있고 검사를 한 다음에 그 결과가 나오는 걸 기다릴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있는데 전 낭당님 같은 경우가 훨씬 어렵다고 보거든요. 예를 들어서 수술을 전 내과 의사들이 더 어려울 것 같아요. 아 그런가요? 저는 수술을 했고 나서 급박하게 변하는 상황을 사실은 밖에 있는 예를 들어 수술하는데 보호자분들은 모르실 수도 있잖아요. 그거를 전달하는 거는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어려울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낭낭님이 더 궁금합니다. 그 수술이 잘 됐다 못 됐다를 얘기하는 게 훨씬 더 어려울 것 같다. 훨씬 더. 저는 이제 조금 상황이 내과 선생님들이 더 어려울 것 같다는 게 내과 의사들은 이제 진단을 해서 혹은 검진을 해서 전혀 모르고 있는 증상만 가지고 당신은 암입니다라고 폭탄 선언을 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희는 반 이상의 환자들이 암인 걸 알고 찾아오거든요. 그러니까 저희한테 환자가 왔을 때는 좀 어떻게 좀 빨리 수술을 잘해 주세요라는 생각으로 이미 오기 때문에 의외로 저희는 그렇게 어렵지 않게 수긍이 확 가는데요. 하고요. 내가 잘하는 거구나 그러니까 결론은. 그리고 수술 후에도 저희는 이제 옛날에는 왜 배를 열었다가 그냥 배를 닫는 경우가 많았잖아요. 근데 요새는 CT라든지 그런 게 너무 정확해져서 퀄리티가 좋잖아요. 그래서 수술 전에 이미 다 거의 예측을 하고 있는 상태에 수술하기 때문에 결과가 이렇게 달라지는 경우가 예측했던 거와 크게 차이가 않습니다. 나는 경우가 많지는 않죠. 비슷한 병원이 좋은 병원인 거지. 지금 그 열었다가 닫는 경우가 많지 않았냐 옛날 얘기하는데 그게 이제 전문 용어로 이제 ONC. 네. 오픈 앤 클로저. 네. 열었다가 아무 짓도 안 하고 그냥 닫아버리는 거를 말하는데. 많이 쓰는 용어입니다. 칭찬해 주려고 막 준비하고 있었는데 옆에서 쉬운 용어네요. 되게 쉬운 용어죠. 네. 근데 이게 외과 의사한테도 그렇고 뭐 다른 의사들한테도 그렇고 딱 들었을 때 우리가 이렇게 의사들이 들으면 가슴이 순간 이렇게 뭔가 이렇게 약간 가슴에 파동이 잠시 일어나는 용어 중에 하나예요. 누가 뭐 아는 사람이 수술방 들어갔는데 어떻게 됐어 했는데 ONC래 그러면 이렇게 아이고 저런 이런 그게 무슨 의미냐면 뭔가를 배를 열고 뭔가 해결할 수 있을 거라는 판단과 기대를 가지고 딱 들어갔는데 들어가 보니까 도저히 검사했던 거랑 너무 다르게 아내가 뭐 황당무계해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고 포기하고 닫는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요새는 아니 그 궁금한 게 요새는 그 경우가 별로 없어요. 별로 없어요. 아 그래요? 옛날에 꽤 있었는데. 네 맞습니다. 최근에 예로 이제 제 고등학교 동기의 와이프가 그 위암 진단을 받았거든요. 근데 그 40대 초반의 여자분이 검진을 통해서 위암 진단을 받았는데 그 친구가 이제 저한테 위암이요. 그렇죠. 오랜만에 전화를 하면서 그 진단 내시경을 해준 내과 의사를 그렇게 욕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 내과 의사가 사실은 아무 잘못한 게 없잖아요. 근데 그 친구 얘기 왈 내과 의사가 내시경을 하자마자 그 와이프하고 자기한테 위암 같다. 조직 검사 결과는 일주일 뒤에 나온다. 그렇게 설명을 했대요. 근데 뭐 그게 잘못된 건 아니지만 누구한텐가는 뭔가 좀 화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내과 의사한테 이렇게 푼다 그래야 돼. 직접 대놓고는 얘기를 안 했겠지만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내과 의사들이 참 그런 게 난감할 때 있지 않을까. 정말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나쁜 소식 듣고 난 다음에 그럼 이게
얼마나 남았을까요? 그쵸. 뭐 이런 거 물을 때 네네. 예후나 경고 같은 거 얘기하는 것도 되게 어렵잖아요. 근데 그 진짜 어때요?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각종 질환별, 예를 들면 폐암이면 폐암에서도 나눠지는 조직학적인 분포, 병기에 따라서 어느 정도 남았다라는 걸 객관적으로 설명해 줘야 되거든요. 그리고 치료의 계획이라든지 이런 걸 다 설명해 줘야 돼서 말을 그 한 분의 환자분을 진료할 때 정말 처음부터 A부터 G까지 굉장히 많은 내용들을 자세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은 수술이 더 어려울 거라고 생각했는데 듣고 보니까 또 그게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 게 제가 이제 설명할 때는 처음에 왔을 때 두 가지를 먼저 보는데 이 사람이 혼자 왔냐 가족이랑 왔냐. 근데 그게 제일 중요하고요. 혼자 온 사람한테는 되도록이면 있는 그대로 얘기를 해주고요. 가족이랑 왔을 때는 조금 이렇게 애둘러 표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가족이랑 왔을 때는 혼자 왔을 때에 비해서 문제점이 훨씬 더 많이 생깁니다. 왜 그러냐면 이 사람이 혼자 왔을 때는 본인이 궁금한 것들을 다 많이 물어볼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있거든요. 근데 가족분이 오면 제가 느끼기에는 본인이 궁금한 거를 다 가족이 얘기해 주기를 바라는 경우도 많이 생기고 가족은 또 본인이 이런 얘기하면 문제가 생길까 봐 말을 못 해가지고 의사 전달이 굉장히 이상해집니다. 그래서 저는 혼자 오는 거를 훨씬 더 선호하고 차라리 가족분은 따로 와서 따로 설명을 드리는 걸 더 선호합니다. 그게 일단 첫 번째 저희가 보는 거죠. 되게 저희 가족분들이 있을 때도 뭐 예를 들어 저희 가족이 갑상선암 진단을 받았는데 저도 그건 따라가질 않았습니다. 일부러 그냥 직접 들으시고 오시는 게 더 나을 것 같다 그래서 갑상선암은 크게 뭐 문제될 건 아니지만 그래서 혼자 가시는 게 저는 더 좋은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러면 학교에서 요즘 가르친다고 아까 깜신이 그랬는데 네. 그럼 가르치면 어떻게 이렇게 뭐 이것도 이렇게 스텝을 나눠서 가르치고 그래요? 어때요? 제가 가르치진 않는데요. 저는 이비인후과가 가르치고요. 그냥 젠틀하게 얘기하는 게 모든 뭐 다른 사람과 사람 관계처럼 그게 제일 답인 것 같긴 한데요. 우리 때는 이렇게 얘기를 해줬었거든요. 이게 임상행동의학이라는 텍스트에 보면 이런 그 이를테면 암이나 임종에 대한 얘기를 할 때 대원칙이 하나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환자가 궁금해하는 데까지만 얘기해 주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다 얘기해 주세요라고 해도 말은 그렇게 해도 이 사람이 생각하는 다와 실제 진실의 다가 다르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딱 얘기를 요 정도 딱 해주면 그 다음에 더 알고 싶으면 질문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질문하는 데까지만 대답을 해주고 그러니까 그 질문에 대한 답만 하는 거죠. 그 뒤까지는 하지 않고 그게 가장 일반적으로 좋은 접근이다라고 어떻게 생각하면 좀 러프하죠. 지금도 네. 제일 좋은 접근 방법 중에 하나죠. 저게. 질문을 하도록 유도하는 거죠. 뭐가 궁금한지. 그러면 그게 환자의 가치관도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고 환자의 경제적인 뭐 이런 상황도 어느 정도는 짐작할 수 있고 가족 관계라든지 뭐 걱정거리를 하여튼 파악할 수 있어요. 의사가 환자의 걱정거리를 파악하는 거는 그 다음 이제 힘든 여정을 같이 헤쳐나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좋은 거라서 가령 뭐 제일 걱정되는 게 무엇인가요? 라거나 그러면 이 환자에게 어떤 치료법을 권할 수 있을지 등등에 대한 판단 같은 걸 할 때도 그렇죠. 도움이 된다는 거죠. 네. 그럼 먼저 질문을 많이 해야 되는 거네요. 그러니까 혼자 듣고 싶으냐, 같이 듣고 싶으냐, 뭐 어디까지 듣고 싶냐. 근데 아직까지 뭐 걱정하는 게 뭐냐. 서양 서구권에서는 당연히 이 결과는 본인한테도 그대로 가족들한테 알려주는 거와 똑같이 본인한테 심지어 먼저 알려주는 거가 당연하다라고 하는 인식이 보편적인데 우리는 아직까지 많은 환자분들이 왜 이거를 본인한테 직접 얘기를 해서 충격을 줬느냐 가족한테 얘기하지 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좀 많아가지고 그게 약간 이제 의료진들은 좀 힘든데 그러니까 의사들 사이에서도 약간 거기에 대해서 이견차가 있나요? 의견차가 그런 건 있나요? 이제 대개는 약간은 있지만 연로하시면 보호자 의견을 따를 수밖에 없거든요. 우리 아버지한테는 비밀로 해달라고 하시는데 주로 본인한테 말해줘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훨씬 많지 않습니까? 그래도 지금은 당연히 그럴 것 같은데 의사들은 네. 참 사람의 직감이라는 게 무서워서. 네. 근데 제가 걱정하는 건 이게 예전 같으면 선생님께서 그러니까 노영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정보를 정확하게 전달하지 않고 그냥 질문 나오는 범위까지 답변해도 되는데 요즘에는 의료 정보가 너무 광범위하게 인터넷상에 퍼져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 의료진이 설명해주지 않으면 확대 잘못된 이게 너무 많아집니다. 그래서 딱 부러지게 어떤 것들은 안 해야 된다라는 가이드라인을 어느 정도 줄 필요가 확실히 있습니다. 네. 옛날하고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의료 정보의 접근성이 낮았을 때는 저희가 얘기하는 게 그렇죠. 근데 요즘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런 게 있네. 네. 역시 계속 꾸준히 필드에서 업데이트가 돼야 되죠. 나쁜 소식을 전하고 계신 우리 준이가 역시 다른 얘기를 해주네. 이거 준비하면서 봤던 연구 결과인데 이런 건 어때요? 그러니까 그 미국의 미시간대 연구팀이 병원에서 조직 검사 등을 실시를 해서 검진 결과가 나쁘게 나오면
전화로 미리 알려주는 게 환자에게 훨씬 더 낫다라는 연구 결과를 발표를 했는데요. 예, 이게 저희 상식 그래서 미국이나 캐나다에서는 그 조직 검사 결과를 전화로 미리 통보해주는 그러니까 의사가 환자를 대면하기 전에 미리 통보해주는 서비스도 있는 걸로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도 건강검진센터들은 이렇게 하고 있죠. 조기 알람이라고 표현하죠. 요즘엔 그래요? 요즘엔 보통은 다 전화를 해가지고 설명을 해드리지 않아요? 전화로 이런 서비스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뭐 센터마다 좀 차이가 있는데요. 네. 이거는 사실 제가 느낄 때는 어떤 거냐면 전화로 설명을 하는 거를 좋아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검사 결과가 나오는 거를 기다리는 게 그 환자한테 너무 힘듭니다. 그게 하루하루가 지옥 같은 거예요. 이 연구의 중요한 취지도 딱 그거예요. 네. 환자들에게 이롭다라는 것도. 그래서 결론을 일단 얘기를 하고 나서 그 결론을 좀 더 자세히 듣기 위해서는 방문하도록 하는 게 사실은 그 사람 입장에서 어차피 결론은 나와 있는 게 바뀌지 않을 테니까. 그래서 선고지에 대한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어떤 조직 검사 결과가 어쨌든 간에 네. 결론은 이렇다. 나왔다면. 예, 예. 그러니까 이게 변할 게 아니라 이미 확정이 됐다면 확정된 결과는 최대한 빨리 알려주는 그리고 게 자세한 내용은 언제 방문하시면 네. 그때 같이 상의하시죠. 네. 이런 식으로. 기자님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상상을 할 수밖에 엄청나게 없습니다. 힘듭니다. 그게. 저는 가장 고민이 될 때가 금요일 오후 늦게 결과가 나올 때예요. 그러면 그럼 이걸 월요일 날 오후 늦게 연락을 드리면 화요일 날 오전 일찍 오세요, 환자분이. 계획을 빨리 세우고 다음 일을 계획하고 싶어 하기 때문에. 근데 금요일 날 오후에 암이라고 연락을 드리면 환자가 당장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오히려 마음 졸이면서 고생하는 주말이 나을지 아니면 미리 알고 이럴 때는 진짜 깜신이 고민하는 것처럼 안 알려주는 게 낫습니다. 차라리 월요일 하는 게 낫죠. 그거는 그러니까 본인이 뭔가 액션할 수 있는 상황에서는 빠른 고지가 낫고요. 본인이 아무것도 할 게 없다. 그러면 차라리 그걸 그러니까 예를 들어 추석이에요. 명절을 잘 보내야 되는데 불안하면서 명절을 못 보내느냐 아니면 결과를 알고 기분이 그지같이 추석을 이상하게 보내. 이거는 사람마다 다 다르죠. 근데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안 좋은 정보는 불안하고 초조한 상태에서 연휴를 보내는 거하고 암이다라고 얘기 듣고 추석 연휴 같은 걸 보내는 거는 확실히 다른 것 같고. 이것도 네. 연구를 정식으로 해볼 만한 그럼요. 부분이다. 네. 근데 그게 네. 지금 병원 평가를 할 때 이렇게 안 좋은 암이라든지 위급한 진단이 확진이 되면 이 결과를 24시간, 12시간 안에 얼마나 높은 퍼센테이지로 환자한테 제대로 전달을 했느냐가 평가 항목이 있어요. 아, 전화로 그래서 통보를 하나요? 그걸? 그럼요. 아, 그렇군요. 네네. 그걸 저희가 CSR이라고 저희가 얘기를 하는데 네. 아주 중요한 사안이 뜨면 이거를 무조건 빨리빨리 아니, 전달을 그거를 해야 이제 되거든요. 의사가 직접 CVR 전화하지는 라고 않잖아요, 그거를. 그건 병원마다 다릅니다. 지금. 아, 의사가 그래요? 하는 팀도 있고 코디네이터가 하는 팀도 있고 예, 예, 다르더라고요. 예. 근데 이 네. 미국이나 캐나다에서는 코디네이터가 하는 서비스가 있나 봐요. 그리고 네, 네. 이제 이 연구에서 또 중요하게 주목하는 부분은 아까 그 쭈니가 얘기했던 불안의 정도도 있고 다른 하나는 의사를 만난 상태에서 결과도 듣고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지 솔루션까지 들으면은 환자들이 너무 많은 정보의 정보죠. 양을 그렇죠. 너무 많은 그래서 판단을 해야 돼요. 일단은 결과를 들은 다음에 가족들이랑 상의도 하고 본인이 마음의 준비도 하고 요즘 같으면 인터넷도 좀 찾아보고 그러면은 이제 의사들을 직접 만났을 때 이 환자들이 이제 훨씬 더 이제 여러 가지 정보들을 좀 더 그럼요. 깊이 있게 네.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선고지하는 게 낫다. 선고지는 틀림없이 나아요. 해보면 환자분들이 일단 본인 혼자 설명을 듣고 싶어하는 분이 계시고 본인이 혼자 듣기가 좀 무서워서 보호자가 필요한 경우도 네. 있는데 이 경우에도 미리 선고지하면 아버지를 모시고 오든 남동생을 데리고 오든 이게 미리 다 준비가 되거든요. 그래서 딱 오면 본인이 또 질문을 많이 준비를 해오세요. 자기가 궁금한 것들이 생기니까. 그런데 선고지가 안 되면 와가지고 진짜 뻥 찌시는 거죠. 틀림없이 선고지는 도움이 되는데 이게 참 어려워요, 정말.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병원들이 약속을 한 날짜가 있으면 그거를 넘기는 걸 하지 말아야 돼요. 더 빨리 알려주는 거는 뭐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좀 다를 수 있는데 네. 예를 들어서 뭐 25일 날 알려드릴게요. 전화로 알려드릴 겁니다라고 얘기를 해놓고 전화가 안 가잖아. 그럼 환장하죠. 환자들이 정말 환장하죠. 환장하죠. 그 네. 저기도 응팔에도 아, 맞다. 맞아요. 덕선이 네. 엄마가 결과 기다리면서 애타하던 장면이 나오잖아요. 맞아. 네, 맞아요. 약속을 지켜주는 거 그게 중요하거든요. 이게 예를 들어서 25일 날 알려주기로 했다라고 했을 때 23일, 4일 날까지 불안한 거하고 26일 날에도 전화가 안 왔을 때 느끼는 불안감은 굉장히 차이가 크기 이거 때문에 뭔가 큰일이나 큰일이라도 네, 네, 네. 난 게 아닌가 뭐 네. 이런 식의. 그리고 이왕이면 그 저 드라마 보면 생각했는데 이왕이면 좀 시간도 좀 알려주지.
예를 들어서 몇 시? 25일 날 아침 일찍 전화하기는 힘들어요. 병원 시스템상. 맞아요. 예, 되게 그런 전화는 오후에 가게 되는데 그냥 25일 날 오후 늦게 전화가 갈 겁니다라고만 해줬어도 그렇게 불안해하진 않았을 것 같은데 그런 느낌을 드라마 보면서 잠깐 했었는데 하여튼 약속을 지키는 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근데 이계영님 그거랑 연관돼서 청취자분들이 꼭 기억해 줬으면 좋겠는 게 옛날에는 조직검사라면 그냥 조직검사 결과가 뭐 암이다 아니다 아니면 세포 종류만 나왔는데 점점 이게 발전하면서 유전자 돌연변이 형태도 봐야 되고요. 특수염색이라는 걸 해가지고 이 암세포의 종류 중에 또 다른 그러니까 밑에 그룹들이 뭐가 나오는지를 보기 때문에 치료와 예후에 그런 걸 다 관련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암이라는 거를 진단을 딱 해놓고서도 병리학교실에서도 그러니까 진단병리 해주시는 그 선생님들께서도 특수염색이라든지 유전자 검사가 드러나면 그 들어간 거에 대한 최종적인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리포트를 안 해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그냥 일반 그 조직검사 결과는 뭐 5일 이내는 다 나온다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5일 정도 있다가 결과를 말씀드리겠다고 얘기를 해놓고 특수염색에 들어가 버리면 저희도 이제 그때부터 언제 나올지 모르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 이제 있을 수 있습니다. 있을 수 있는 게 아니라 네. 있죠. 그래서 그거를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그래서 날짜를 정확하게 말씀드리기 되게 어렵고 참 어렵습니다. 그걸 특수염색 가능성까지. 예. 그러니까 차라리 여유 있게 얘기하고. 네. 그러면 왜 이 병원은 왜 다른 병원보다 늦어요? 이렇게 또 나온다고. 네. 아니요. 그러면 이렇게 하면 되잖아. 넉넉하게 늦어질 가능성이 있어서 여유 있게 말씀드린 건데 나오면 바로 연락을 드립니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면 되는 거죠. 다 이해하시죠, 그 정도는. 그럼요. 그리고 병리 선생님이 예를 들어 3분 계신데 어느 날 뭐 50개를 매니지먼트 하는데 맞죠. 어느 날은 네. 100개를 할 수 네, 있어요. 네, 네, 네. 그러면 당연히 시간 걸릴 수 있죠. 네. 그러니까 그런 거는 정확하지 않게. 네. 참 어렵습니다. 그건 사람이 하는 일인 근데 네. 또 환자 입장에서는 오죽 그 시간이 길게 길죠. 느껴지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의사들한테는 이제 원 오브 댐인데 그러니까 환자한테는 자기 절실한 일이니까. 이게 근데 참 이런 생각도 드는 게요. 환자마다 좀 다를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본인이 뭔가 증상도 좀 심하고 체중도 빠지고 좀 여러 가지로 좀 기분이 안 좋고 이미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고 의사도 뭐 약간 좀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우리 자세한 거는 조직검사 결과 나오면 그때 자세한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결과를 받는 거 이런 거 하고 그냥 정기 건강 그냥 검사했는데 소화가 좀 안 맞아. 돼서 왔어요라고 해서 그럼 뭐 여러 가지로 하니까 뭐 오신 김에 내시경이나 한번 해볼까요? 이러고는 이제 했는데 뭔가 황당무계하게 큰 게 나왔을 때 이럴 전혀 때하고는 다르죠. 또 느낌이 다른 게 그러면은 다르잖아요. 쭈니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도 많죠. 아, 굉장히 많죠. 그래서 저는 솔직히 말해서 노영한처럼 정신과 선생님들 자문도 많이 구합니다. 저는 되게 정신과적인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친한 정신과 친구들한테 이런 상황에서는 지금 JYP가 얘기했던 것처럼 전혀 준비가 안 돼 있는 사람인데 어떻게 얘기하는 게 좋을지도 자문을 좀 구하고요. 근데 결론은 이게 너무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정답은 절대 없는데 선고지가 조금 더 좋은 것 같고 오버해서 감정을 이입시켜갖고 내가 당신을 동정한다 이런 거 표현하는 건 진짜 안 좋은 것 같고요. 다만 그렇다고 너무 감정 없이 얘기하는 건 더 안 좋기 때문에 저희가 엠패시라 그러냐요. 그렇죠. 예, 공감. 그러니까 공감은 해야죠. 음. 내가 당신 입장에서 나는 힘들 것 같다. 그러니까 당신이 궁금해하는 거를 내 입장에서는 나는 의사니까 당신의 똑같은 경험을 하지 못했더라도 당신이 아닌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간접 경험한 내용으로 봤을 땐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현재 당신의 상태는 어떻고 과학적으로는 어떻다라는 걸 최대한 객관적으로 설명을 해주려고 하고요. 그래서 뭐 제가 그냥 경험했었을 땐 어쨌든 간에 혼자 오느냐 가족과 오느냐 이슈 그 다음에 준비가 되어 있느냐 아니면 진짜 그냥 빵 터진 거냐 이슈 그리고 저희가 설명을 할 때 이 사람이 지식이 어느 정도 되느냐에 대한 부분 뭐 이런 것들 여러 가지를 다 조합해가지고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갖고 또 거기서 길이 다 달라지기 때문에 임기응변이 중요합니다. 저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그러면 지금은 환자가 어쨌든 그 고지하는 대상에 환자가 다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보호자만 와서 결과를 듣고 환자한테는 그 내용을 비밀로 하기를 원하는 경우도 있지 않을까요? 이거 당연히 많고요. 근데 그거는 절대적인 기준은 없지만 나름대로 제가 세운 기준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의사 판단을 정확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은 다 본인이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70대 할아버지라도 본인께서 결정할 수 있는 분이면 당연히 알아야 되고요. 만약에 본인이 알아갖고 대세에 지장이 없겠다. 이거는 어차피 치료라든지 이런 거에 결정을 보호자분들이 할 거다라고 판단이 된다 그러면 본인께는 그냥 뭐 안 좋은 거 정도라고 얘기하고 보호자분들한테 정확하게 설명을 드리는 게 낫다고 보는데 정말 기계가 나누는 그런 딱 부러진 기준이 없기 때문에 그건 정말 경험과 그 상황을 적절하게 판단하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절대 모를 수가 없어요, 환자들이. 네, 정말로. 그리고 숨겨봐야 잠깐이거든요. 네. 그래서 차라리 저는 뭐 환자를 보진 않지만
부모님이든 뭐 가족에게 그 결과를 숨겨달라고 부탁하는 가족들이 있으면 그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분명히 알게 된다. 심지어 지금도 이미 알고 있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단순히 무조건 끝까지 숨기겠다라는 게 아니라 그럼 언제 어떤 방식으로 알려줄 건지에 대해서 계획을 세워라. 네. 그리고 가이드라인을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보호자분들한테 그렇게 하시려는 의도를 충분히 안다. 나라도 그럴 수 있기 때문에 하지만 제 경험상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는 다른 쪽으로 얘기하는 게 더 낫다. 그러니까 뭐 고지를 안 하더라도 그래서 그거를 보호자분한테도 가이드라인을 드리는 게 훨씬 더 낫습니다. 그러니까 제 개인적인 경험을 얘기하자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 할머니 건 때문에 저희 아버지, 삼촌, 고모들이랑 약간 이견차가 있어가지고 지금도 약간 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좀 제 개인적으로는 좀 불만이 있는데 그 몇 년 전에 할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폐암 말기 판정을 받으셨거든요. 그러니까 손쓸 방법이 없다. 그리고 너무나 연로하셔가지고 적극적인 치료도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이제 결국에는 이제 시간을 이제 기다릴 수밖에 없는데 그때 저는 할머니한테 알려드려서 할머니가 좀 마지막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리는 게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아버지, 삼촌, 고모들이 끝까지 못 알리셨어요. 그래가지고 공식적으로는 저희 할머니께서 감기가 심해서라고 줄 알고 돌아가셨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본인은 다 아셨던 거예요. 자세히는 모르지만은 뭔가 이제 금방 이제 갈 때가 됐구나라는 걸 아시고 저희 어머니한테 뭐 할아버지 뒷일도 부탁하고 그런 걸 다 하셨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진짜 그런 게 참 좀 그런 것도 아닌 거가 아니지 않나 하는 죽음을 생각. 앞두고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게 이건 일반 청취자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인데 이게 사람은 누구나 죽잖아요. 근데 죽는 과정을 혼자 겪게 하면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지금 그 얘기가 할머니께서는 이미 그걸 아시고 그런 과정을 다 혼자 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은 심한 감기라고 생각을 하셨을 수도 있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또 느끼셨던 거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사실 가족 입장에서는 불안하고 어려우니까 이걸 이렇게 그냥 안 알리고 가고 싶은 마음도 있겠지만 거기에 용기가 좀 필요한 것 같고요. 아까 준이가 얘기한 것 중에 제가 이 공감이라는 얘기 하는데 사실 공감이라는 게 어떤 사람은 되게 쉽게 되고요. 어떤 사람한테 이걸 말로 설명해서 가르치기 어렵거든요. 근데 그렇게 아주 간단한 팁을 하나를 그냥 의사들을 위해서 제가 감히 얘기를 하자면 이게 제일 중요한 게 충분한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트라우마를 받았을 때 가장 위로가 되는 건 100마디의 말이 아니고요. 옆에 있어주는 거예요. 뭔가 이 문제에 도움을 주고 힘이 돼줄 수 있는 사람이 옆에 있어주는 그렇군요. 그러니까 그럴 수 있는 게 사실 시간이잖아요. 그러니까 통보를 했을 때 그 환자가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게 굉장히 감정을 중요하다는 갖고 막 거군요. 이렇게 막 멘붕이 왔을 때 이렇게 말도 못 하고 있고 할 때 좀 참아주고 의사가 옆에서 여유를 가지고 좀 기다려주고 그 다음에 말 시작하고 말 속도도 이 사람이 지금 눈빛은 초점이 딴 데가 있는데 계속 결과만 얘기하는 것도 의미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좀 봐가면서 할 수 있으면 가장 좋아요. 그게 이제 이 현실에 대해서는 어려울 수도 있지만 이게 진짜 형님 저 너무나 동감을 하는데 정말 그지같이 생각하는 거는 저희가 지금 이렇게 시간을 들여갖고 환자분들한테 공감하고 정보를 잘 전달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그럴 만한 시간이 없죠. 현재 의료 시스템과 이런 게 그런 거에 대한 가치를 인정하지 않아요. 너무너무 이건 저는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약간 울적해지면서 너무 중요합니다. 진짜. 정말 중요하죠. 네. 전혀 지금 충격받아서 귀에 하나도 안 들어오는데 그냥 의사가 설명할 거 막 열심히 한 다음에 나가라고. 그게 가장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러면 진짜 욕먹는데 그럴 수 없는데 그분한테 20분 30분을 투자하고 있으면 밖에서 기다리는 환자들이 2분이라도 드리자는 거죠. 2분이라도. 자, 알코올에 막 다들 지금 약간 좀 울컥해지면서 뭐 알코올 때문은 아닙니다. 평상시에 계속 고민했던 거라서 저희 그 JYP가 썼던 개념으로에도 이런 개념이 많이 나옵니다. 3년 전까지 3년 동안 가장 좋았던 책. 아주 좋은 책입니다. 저도 많이 배웠습니다. 저도 암 환자를 보지만 이렇게 여러 우리 크루들의 고민하는 걸 많이 적용을 좀 해보겠습니다. 어쨌든 전달하기도 어렵고 또 전달받기도 어려운 게 나쁜 소식인 것 같아요. 의료 건강에 대한 거니까. 이게 제가 기자라서 이렇게 딱 한두 마디로 정리하는 게 좋은데 이 너는 의사다 꼭지는 항상 정리가 어려워요. 이렇게 쉬우면 이미 딴 사람이 정리했겠지. 참 개념으로 정리가 안 된 내용은 정리가 어려운 거야. 거기서 못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제 식으로 정리하면 환자에게 나쁜 소식은 가능하면 빨리 그리고 정확하게 전달해 주는 것이 필요하고 그 과정에서 공감이 정말로 중요하다. 진짜
네. 이걸로 많이 생각하게 되네요. 예, 이걸로 마무리. 근데 그것만 지켜도 네. 우리나라 의사와 환자의 관계가 굉장히 많이 좋아질 것 같아요. 예, 그럴 것 같아요. 딱 그 세 가지만 지켜도. 왜냐하면 사실은 한 100번 짜증이 나다가도 한 번 임팩트 있는 상황에서 네. 이렇게 확 그냥 이렇게 마음에 훅 닿으면은 그 전문가에 대한 신뢰도가 확 높아지는 거잖아요. 하여튼 의사들도 많이 힘들고 어렵다는 거 같이 또 한번 생각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청취자 여러분,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안녕.